무슨 스크린이 안 가지네. 다시 그것을 맞춰와야 되나? 아, 예. 우리 조상들은 범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햇님, 뭐 달님, 빛님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연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든 비석인데 이 강화도에 붙여놨습니다. 이 뭐라 그랬나? 쓰레기 버린 놈 곤장 80대, 가축 방무한 놈 곤장 100대.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경국대전에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이 조선시대 헌법이죠.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는 놈, 똥 버리는 놈, 가축 방무하는 놈 전부 다 곤장 때려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린벨트가 있지만 그때도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금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안면도 소나무숲.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나온 배에 가리왕산이 다 금산입니다. 금산. 금산에 소나무 한 그루 도보를 하면 경북 대전에는 90대라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헌법은 그보다 더 센 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대를 때렸다고 세종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그루 도보를 하면 곤장 100대 치고 이런 놈은 우리나라 살줄 수 없다. 오란 지발을 쫓아버렸답니다. 벌 주기 전에 해수는 나무 도로 다 심어놓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특히 소나무를 아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소나무 아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서 개를 다 모았답니다. 그렇게 심은 소나무 숲을 송계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 외국에 알려진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많고 그래가지고 홍수 가뭄이 없고 땅이 좋고 사람이 태평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곤장을 100대 때렸다 그러는데 곤장 100대 맞으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멜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중국에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중국하고 편지 내통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곤장 일행이 그러면 한 달 앞을 누웠답니다. 근데 하멜 표류기 보면 100대 맞으면 죽는다 이래서 났습니다. 이 법을 어기겠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기강이 아주 발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우리는 못 따라봤을 겁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엄청 벌이 세지요.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 껌 씹든지 하면. 근데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음식 쓰레기는 다 가축 사료지요. 사료 못하고 버리는 거는 다 비료해가 쓰고. 그리고 산에가 심지어는 뭐 오줌도 안 내려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시골에서 똥을 넣으면 사도고 내려왔고요. 집 짓든지 말 만들든지 도시 만들든지 다 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조절했다고 이게 믿는데, 왜냐하면 서울이 조선시대 수도를 정하고 나는데 금방 20만이 됐는데 조선 말기까지 20만의 인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인구가 이제 서울 인근의 산에 피해 안 주고 이제 나무 가져올 수 있고 또 서울 생산되는 분뇨도 농촌에 가져갈 수 있고 그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환경 친화적인 도시 하면 그물을 다 20만 내지 30만으로 잡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게 옛날 딱 이렇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뭐 평야는 농사 짓는 데가 아니죠. 평야는 농사 짓는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가보세요. 제일 큰 도시는 제일 큰 평양 가운데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평야는 농사 짓는데,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평야 가장자리에 산기슭에를 조금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을 만들면 항상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 두는데, 특히 마을 가운데 둔벙이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둔벙이 있는데, 이제 비가 와가 땅바닥 씻어가는 물, 수돗물 내려가는 거, 그런 거 다 물 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 두고, 그 이 안에 이제 잠자리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생물을 살리고 하는 그게 둔벙입니다. 사람 사는 땅 중에서 가장 오염을 잘 걸러주는 게 논입니다. 논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리고 강이 흘러가기 전에 말숲을 만들어요. 말숲을. 이러면 이제 물을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마다 참나 말숲이 다 있었는데 요새는 다 사라졌죠. 북한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는데 꼭 나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강이구나 알아야 돼. 강이. 강이 땅 한번.
이 강물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냥 강물 그대로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다의 하구에 내까지도 내려갈 때까지도 1급수였습니다. 이 물이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모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땅을 어떻게 썼나? 산림 내려오다가 경사가 조금 덜한 데가 무덤이고요. 그리고 밑에 마을이 있고 아래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마을숲이 있고 하천이 있고 이러면 그냥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옛날에 이 물을. 지금 어떻게 됐나? 강 옆으로는 좀 더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거기에 음식점 여관 들어가죠. 도로 만들었지요. 빌딩 들어가죠. 논이 먼저 오는 게 밭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논이 가고, 이게 골프장이고, 은행채소밭. 이거는 뭐 물을 근본적으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북한에 나무 있는 데가 또 바다 옆이라 그러는데, 나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무를 잘 깎아놔서 바다 옆에다가. 그거 지나가야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요게 접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다 옆에다가 막 도시 만들고 그랬죠. 도시 막 집 만들고 그래요. 집 만들고.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다 설려 나갔습니다. 인간이. 여기도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됐나, 이 마을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바다 옆에 집을 짓더라도 자기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피해를 받아내니까 우리가 뭐 큰 말할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동해안에 가보면 옛날에 큰 도시였는데 완전 해일이와가 망하고 없는 그런 도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면. 길 이름만 붙어가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보면 다 바다 옆에다가 이렇게 이 보십시오. 어디 됐나? 다 바다에 다 떠내려갔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베니스에 산마르코 광장. 그게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잠깁니다. 바다에. 1년에 50분이 잠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좀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바다 옆에 전부 다 나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록을 해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오더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해일 피해도 없이 살았는데, 보시죠. 전부 다 숲과 가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져, 다 사라졌지, 이게. 다 사라졌지요. 해운대에 지금 파도 쳐가지고, 앞에 이 동네에 물이 다 잠긴 거 보십시오.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뭐 떠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랬나? 옛날에 해운대에는 큰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강화리도 그렇고.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다 이제 비싼 아파트를 지어놔 놓고는 어떻게 하나? 여기다 앞에 막아야 되는데, 이제 바로 앞에 막으면 자기 전망 안 좋다고 해서 이 멀찍이서 막는데 이것도 우리는 세금으로 해주지, 세금으로. 옛날에 산림 다 없애버리고, 말숲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풍수지리를 보면, 그게 지금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그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보면. 그게 모양만 참 안정될 뿐만 아니고, 그게 가꾼 거 보면 전부 다 이 바람 맞고, 마을에 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수해 안 나도록 해주고, 그런 의미 다 있습니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산림을 다 가져갔습니다. 산림을. 70% 가져갔다 그러는데 특히 남한의 그 산림은 그게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북한에는 산림을 남겨두고 산이 흠해가 못 가져가. 남한 다 벗겨놨습니다. 이런 뗏목을 만들어 가느라고. 부산 부두가 뗏목으로 깔렸어요, 뗏목으로. 그래서 우리 형님이나 삼촌들은 부산 바다에 앉아 놀았어요, 뗏목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가 뗏목 사이가 벌어지면 바다 빠지면 그만 사이 위를 못 올라옵니다. 이게 일제시대 말 우리 산들, 남한의 산들. 이걸 갖다가 바깥이 가르가 풀 심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40여 년 만에 이런 산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일을 한 민족은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 60년대 이제 경제개발을 하면서는, 환경과 뒤바뀌어가지고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놈은 반역자라 그랬습니다. 그 부산 수산대학의 원정웅 교수가
수산양식장이 수질 오염도를 논문으로 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산대학장이 모가지 달아났고요. 몽교수는 중앙정보국관리 가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게 들어왔나? 전부 다 공해 산업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들어왔는데 공해 센 산업들, 심한 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많이 쓰고 공해 심한 산업들이 자리 잡았죠. 울산공단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70년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해 방지 설비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농작물 그냥 완전히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삼산평야에 농민들이 거기에 비료공장이 들어오고 난 뒤, 알루미늄 재련공장하고 비료공장 들어오고 난 뒤 살을 한 달도 수확 못 했습니다. 그해. 농민 두 가정이 집단자살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조사를 간 해에. 온산에 그냥 온갖 다 오염이 다 생겨가지고 온산병이 생겨. 그래서 이거 3만 7천 명을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사람 살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요새 미세먼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서보고 때문에 서울에만 1년에 2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 폐질환자 80만 명 이렇게 생긴다고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난 거지만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낸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난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대기업 수준이 여기 예일대학에서 환경 성과 지수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외국말로는 거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173등, NO2가 180등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 나올 때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공기 좋음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게 기준을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0.029 ppm인데 기준은 0.1 ppm 해가지고 해버리고 0.1부터 0.2는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조금 해놨는데 0.29를 매일매일 공기에 마시면 어떻게 되나 1년 평균 0.29가 되죠. 그러면 WHO 기준은 연평균 0.02입니다. 그보다 훨씬 공기 나쁜 공기입니다. 그런 것도 매일매일 마시면 좋다 했는데 1년 내도록 마시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환경부 적폐, 환경 문제 감축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 연평균 기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거 비교해가지고. 근데 앞에 보면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0.029 ppm인데 서울시 오염도는 0.18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다 서울시는 시청 앞에 0.0이고 서울 평균은 0.18.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어디서 재일 것 같아요? 어디서 재야 되나요? 시청 앞 오염도는? 국장님. 시청 옥상에서. 그렇게 재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러면 시청 광장이나. 근데 거기서 안 잽니다. 덕수궁 안에서 잽니다. 덕수궁 안에 재는 게 그럼 서울시 오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보다 공기 나쁜데 훨씬 많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보면 다 평균해가지고 또 이거보다 더 0.018이 됐어요. 이거보다. 다른 데는 얼마나 더 깨끗한 데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어디 재나? 신림동이라고 재난 데는 관악산에서 잽니다. 불광동 해난 거는 북한산에 자라게 잽니다. 한남동 해난 건 남산에서 잽니다. 그래서 많은 측정소들이 전부 다 녹지 인근에 붙어 있어가지고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숨쉬는 공기를 재질 않습니다. 숨쉬는 공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뚝 나오는데 여기서 공기 좋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적합하지 않죠, 그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숨쉬는 공기는 어떻나? 환경부에서 서울시 오염도라고 낸 거하고 실제로 우리 숨쉬는 거는 보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공기 숨쉽니다. 서울대학생들이 관악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생들은 요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상관에서 이것보다 2배, 3배 높은 공기를 숨쉽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그래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숨쉬는 공기 훨씬 나쁘기 때문에 훨씬 더 엄하게 달아야 됩니다. 엄하게. 물, 저는 다 이야기했지만
큰 비 오고 나면 이렇습니다. 물이. 쓰레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레기 걷어내면 어떻게 되나? 녹조가 확 끼어가지고. 제가 수돗물 그냥 우리 그 서울 거를 그냥 마셔다가 미국에 1년 딱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수돗물 못 마시겠다고 해서 정수기를 붙였습니다. 흙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비린내가 왜 나? 이 녹조에서 나는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좋은 물 마시다가 온 사람들 서울에 물만 나쁘다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냄새 나는 거 모르죠. 미국 갔다 오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막. 부산 사람들은 부산 물 마셔도 냄새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부산에 가보면, 와, 어떤 물에 너무 냄새가 나고 맛이 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끓여놔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녹조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 나오죠. 수도에. 녹물 나온다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것은 이제 다 갈아주는데 20년 이상 된 수도관만 녹이 슬었나? 다 녹슬었잖아요. 안 된 것도. 수돗물에서 나오는 녹이 어떻든가요? 까칠까칠한 그런 녹이든가요? 아니죠. 미끌미끌한 녹이죠. 이게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녹이에요. 박테리아가. 그래서 수도관을 보면 다 어떻게 파져가 있는가, 녹이 쓰는 게 다 중간에 붕붕 이렇게 파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끌미끌합니다, 그 녹이. 박테리아가. 이 박테리아가 왜 수도관에 살았나? 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50m도 녹 안 씁니다, 수도관에. 카나다 50m도 녹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저 보령집에는 수도 지금 뭐 5년밖에 안 돼. 벌써부터 녹물 나옵니다. 벌써부터. 며칠만 안 가면 녹물 나오고, 녹물 빼고 먹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되는 1%. 그리고 발전소 엄청 많이 지었죠. 이게 당진에 있는 발전소 보세요.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가 이게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바다에 찬바람이 불면, 땅은 낮에 뜨뜻하지요. 뜨뜻할 때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만드는데 이것도 큰 일조를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좀 더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날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1인당 전기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이 다른 나라 다 여기 멈춰가 있는데 앞지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전탑 문제도 왜 생겼나? 송전탑 앞에 안에 가니까 보십시오. 이게 깨진 형광등 줄도 연결 안 해도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전부 다. 고장난 형광등이 다 이리 불어 들어온다. 지금 우리 1인당 전기사용량이 이탈리아, 영국의 2배. 앞으로 미국을 따라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가 정부에서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안보. 선생님 뭐 안 적으셔도 나중에 파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에너지 안보는 진짜 에너지 안보는 어떤 게 에너지 안보인가? 기술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정신만 차리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에너지 안보지. 발전소 많이 짓는 게 안보인가? 지금 우리 에너지 수입비가 1년에 지금 그 200조 원 됩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총 GDP가 지금 2,000조 원 좀 되려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1,700조 원, 1,800조 원 이제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에너지 수입한 돈 다 썼습니다. 수입하는데 그래서 보면 GDP는 올라가지요. 일단 돈 썼으니까. 이거 확 줄이면 어떻게 되나? 절반으로 독일, 덴마크 다 절반을 줄이는데 이거 절반 줄이면 GDP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더 살기 좋잖아요. 우리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에너지 절약해서 다른 나라 줄이는데 지금 세계 전체 평균 재생에너지 수준이 지금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평균은 후진국에서 지금 나무를 그냥 막 떼가지고 나오는 그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치지 않고 그걸 빼면 신재생에너지는 12% 정도 됩니다. 12%.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얼마인가? 1.47%를 그래놨는데 신재생에너지하고 우리나라 신점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상을 속이는데 참 능숙합니다. 능숙해요.
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뭔가? 쓰레기 태운 에너지가 거의 90%예요. 이거는 재생에너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재활용하는 게 훨씬 에너지 적게 주고, 오염식 줄이죠. 그걸 갖다 신재생, 신점이래 붙여가지고, 그래가 속이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냥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로 엄청나게 많이 놓고 있죠. 남북으로 7개, 동서로 9개, 7x9 고속도로만. 그리고 전국을 반나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 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 고속밀도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의 4배 수준. 4배 수준. 아마 지방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나서인지 다 텅텅 비이는 고속도로. 지금 도로 면적이 주거적 면적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더 넓게 삽니다. 그리고 매체가 지금 300억 달러. 300억 달러 넘었겠죠, 벌써. 넘었겠지. 민자도로 하는 건 뭐 전부 다 빚으로 해놓은 건데 엄청 빚이 많습니다. 도로공사 빚이 지금 50조 원 곧 됩니다. 공사를 다 하게 되면 50조 원. 저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다 빼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주행거리가 26,000km인데 한때가 1년에 26,000km라는 이거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OECD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 지하철 버스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고 지금 평가받습니다.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다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데 지금 서울 자동차 통행률이 47% 통행. 동경, 뉴욕, 런던, 파리 출퇴근 시간대는 전철로 90%가 전철로 다닙니다. 전철로. 자동차로 다니려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복잡해서 돈 많이 들어있어요. 탈 수가 없어요. 동경이나 뉴욕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비엔나 자동 통행 13%, 도쿄 16%, 우리는 47%. 다들 우리 지하철 시스템 보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버스하고 다 연기 잘 돼가 있고요. 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메이시스 백화점이 자랑합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세일 기간만 되면 자동차가 막 그냥 길 꽉꽉 막히지요. 공짜 주차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는, 서울에는. 이 많은 자동차가 기차를 가면 다 해결될 거를. 자동차 타면 기차 타는 것보다 에너지 앞에 많이 들고요. 대기오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하지만 가장 우리인데 바람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가 90% 이상 된다 그러고 미국에서. 그리고 디젤 차가 그 중에서 70% 책임있다 얘기합니다. 디젤 차. 근데 디젤 차를 그렇게 많이 보급해가 우리나라에. 서해안에 갯벌들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갯벌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해의 조수 간만차가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0m, 9m 넘잖아요. 가장 큰 데가 카나다의 노바스코시아, 뉴파운드란이 있는데 그쪽에 10m 넘습니다. 거기 가보면 갯벌이 우리나라 서해안 거의 꽃 같은 형태 갯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바스코시아 그럴 때는 조력 발전이나 간척이나 이런 거 못 합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여기서 수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랍스타 있잖아요. 랍스타 이런 거 뭐 그냥 막 물고기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실뱀장어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시아에 파는데 한 주먹 요만큼 두 주먹 잡으면 그게 300만 원어치가 돼요. 어민들이 받는 게 300만 원이니까 여기 오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500g에, 450g에 300만 원. 450g. 400g, 요 손에 한 번 잡으면 그게 300만 원. 그 금캐듯이 갭니다, 그래서. 여기, 없애는 계획을 다 해놔놓고 이제 시원을 막았습니다. 막으려다 딱 막고 나니까 완전히 물이 썩어버렸어요. 공사비가 6천억 원, 물대책비가 1조 원. 그러면 왜 막나요?
막자마자 조개 시체들 보죠, 시체들. 새만금. 전라북도 가서는 새만금 마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농사는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공업단지, 뭐 이런 단지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가보는 새만금 모습 해가지고 막 이거 비즈니랜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만 그냥 홀딱반하게 해놨죠. 홀딱반하게. 근데 실제로 공사 올릴 때는 전량 농지로 올렸는데 그 농지로 만들 거라고 아무도 믿은 사람 없습니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농지가 맞다 하고 판결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아니죠, 보면. 개발하려고 보면. 이렇게 막 한다고 해놨어. 그럼 막자마자 조개 시체들 보십시오. 물이 지금 이런 데가 있는데 물 대체비를 지금까지 뭐 거의 4조 원 가까이 쏟았습니다. 2015년까지. 물이 더 나빠져요. 확 나빠져 있습니다. 물론 물은 여기다가 8ppm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농업에서 쓸 수 있는 물인데 여기까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물을 다 닫지도 못해가지고 수문을 오염돼가지고 다 닫지를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담호 금강 제상류에 있는 그 물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강호물을 다 가져갔어도 희석 쓰고도 지금 저리 됐습니다. 이제 뭐 새만금 담수하겠다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저걸 보고도 계속 포기를 안 하고 아직도 물 끌어가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떴으라고. 내부 개발 계획하는 건 이제 축소해가지고 해야 돼. 축소해가지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좀 만들어줘라. 그렇지만 이제 그 다 간절하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개만 해줘. 네? 투자도 안 들어옵니다. 네. 20년 동안 네. 그 메꿀 흙도 없어요, 지금. 갯벌 재생하라. 그리고 방조제는 없애라 말은 안 돼. 방조제는 앞으로 적당하게 그게 풍력 발전도 세우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야지. 막살 해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직도 거기 개발해 주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런 말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리고 물 부축국 그래가지고 지금 댐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댐 계속. 1인당 물 사용량이 600리터였는데 앞으로 760 혹은 650리터까지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 쓰는 양 보면 우리가 생활용수 저기는 400리터라고 해놨지만 정부는 실제로 조사해보면 190리터 안 돼요. 175리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엄청 부풀 올려가지고 2배 이상 올려가지고 물을 저렇게 많이 쓰는 나라 없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이 쓰는 나라. 독일, 프랑스 한 사람이 하루에 200리터밖에 안 씁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나 물 아끼는지 우리 유학생에 가가지고 샤워한다고 물 10분 틀어놨다면 하수진이 놀래가 쫓아왔더랍니다. 이 사람이 뭐 샤워하다가 넘어 죽었나 그러고. 이스라엘은 170리터. 그것도 농업용수 보태가지고 농업용수. 우리는 농업용수 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어떻게 농사 짓나? 수돗물로 농사 지어요, 수돗물로.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스프링크는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골프장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하늘에 뿌리면 안 됩니다. 나무 뿌리에다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려 농사 지어야지. 그걸 드립 이리게이션이에요, 드립 이리게이션.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도 식량 자급자족하고 남고요. 1인당 소득 우리 1.5배입니다. 우리가 뭐 물 타내야 한다, 우리가. 근데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계속 지금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 물 필요한 게 1년에 100톤, 100억 톤 필요하다. 저거를 이제 우리 서로 나누면 아까 얼마 되나게 그게 바로 760리터 나옵니다. 760리터. 그런데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해가 두 개 보태가지고 100억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지금. 갖춰놨는데 광역 상수도만 이렇게 볼게요.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물 공급하는 거는 저 절반밖에 공급을 안 합니다. 절반밖에. 그 물이 남으니까 막 강의상수도 확 물 사라고 셀하고 물 팔러 다니죠,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 근데 저 30억 톤을 공급했는데 그중에 물값 받은 게 얼마인가? 물값 받은 건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왜 30억 톤 보내놓고 15억 톤만 물값 받았겠습니까? 예? 그렇지, 물 다 새버린 것이요.
근데 정부 기록을 보면 정부 누수율은 뭐 30% 이하로 자꾸 내려가는 걸 이제가 있어요. 자꾸 내려가는 거. 왜 자꾸 내려가는 걸 하나? 공무원들이 누수율 올라가는 걸 하면 안 되죠. 책임받지요. 추궁받지요. 그럼 매일 내려가는 거 해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절반 이상 세는 데가 태반입니다. 태반. 왜 그걸 안 고치겠습니까? 댐을 저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그거 왜 고치겠어요? 또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물 새는 건 찾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보니까 가가지고 물 소리만 딱 들으면 아, 여기 물 샌다. 금방 알더라고. 그래서 물 고쳐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어때 참 정직한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수도물 새는 것만 딱 고쳤더만은 그만 서울시가 수도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답니다. 새는 것만 해도 고쳐도. 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누수율을 지금 50%라고 하는데, 그거는 1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누수율 저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왜 170m만 쓰는가 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많이 끌어서 뿌리면, 그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말라버립니다. 지하수를 많이 끌어서 보면 지하수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지하수 끝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회가 자꾸 말라가는데 물 더 쓸 수가 없습니다. 170 딱 정해놓은 거기 한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쓰면. 공업용수. 공업용수는 물값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보다 공업용수 사용량이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전기도 지금 거의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빗물 쓸 수 있죠. 물 부족 국가라 이야기 안 하고 빗물도 안 쓰는 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요? 독일, 오스트리아 다 빗물 다 쓰잖아요. 빗물. 물 부족 국가 말 안 하고도 빗물 다 씁니다. 빗물도 안 쓰는 나라가 무슨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저 물의 그 절반 이상은 우리가 절약 금방 할 수 있다. 절약.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정수장 그 절반 놀고 있습니다. 지어놔놓고 문도 못 열고. 절수할 수 있는 방법 많지요. 보십시오. 일본 목욕통 보시죠. 목욕통. 변기 여기에 물 떨어지는 거는 물 씻고요. 손 씻고. 또 댐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홍수 막아준다고. 댐을 밀도 이렇게 되도록 지었는데 근데 홍수 피해가 70m 배가 100배 이상 늘어서 100배 이상. 댐을 짓는 것보다도 홍수 일으키는 사업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은 근래 댐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근데 홍수 피해는 10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100분의 1로. 홍수 피해 줄이는 건 댐 아니고도 얼마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본은 거의 홍수를 예방에 돈 다 쓰고 우리는 피해 복구에 돈 다 쓰고 그 피해 복구비는 일본이 우리가 거의 같이 들었습니다. 돈이. 홍수 예방을 어떻게 하나? 산사태 안 나도록 미리 다 손을 보는데 그 일본의 일본 알프스가 얼마나 산이 험해요.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하도 용감해가지고 산에 풀면 일 잘한답니다. 또 간척한다고 막 이렇게 막고 있죠. 요 가로림만 굉장히 묘하게 생겼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물고기들은 보면 요걸 용하게 찾아가 여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여기 산란하고. 꽃게들도 여기 가서 다 산란. 요걸 딱 막아가지고 또 조력발전소 짓겠다. 그렇게 내놨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강화도 여기 전체를 다 막아가지고 세계 가장 큰 조력발전소보다도 10배나 더 큰 그런 걸 만들겠다. 근데 지금 조력발전소라는 게 세계 8개밖에 없어요. 8개. 그 중에 3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8개밖에 없나? 제일 좋은 발전소. 이거 한번 짓고 나니까 너무 환경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갯벌 다 망가지네, 갯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러시아도 저걸 못 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개를 지어놨거든요. 왜 갯벌 다 망가지나? 저걸 하려고 그러면 댐을 지어가지고 이제 바닷물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데, 그거 하게 되면 바다 밑에 여기 갯벌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 물이 다 빠지질 않습니다. 어민들 조리 잡으러 가는 게 언젠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완전히 어민들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근데 가로리만, 조력발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남도청에 내가 그때 회의를 했었는데 충남도청에 사람들이 와서 머리 띠매고 막 제모를 하는데 누군가 그 가로리만 어민이라 그러면서 빨리 저거 막아라고 그렇게 제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가짜 어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짜 어민들. 새만금 공사할 때도 막 가짜 어민들이 자기가 먼저 막 그냥 공사하러 가더라. 공사하면 자기는 어민 할 수가 없는데도. 인천공항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1년에 1억 명이 오는 공항을 만든다 그랬는데 1억 명. 지금 아직 5천만 명 조금 넘었죠. 5천만 명. 이거 만들 때 그랬습니다. 이 공항은 바다에 지어야 되는 게 이거는 극초음속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 비행기 보시죠. 비행기 모양이 다르죠. 극초음속기가 이 비행기는 여기서 미국까지 2시간에 날아가고 프랑스 2시간에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를 위한 공항이라 여기 짓는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짓고 나면 서울에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점심 먹고 미국에서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프랑스 날아가 프랑스 저녁 먹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서울에서 아침 먹고 2시간 만에 미국 날아가 미국 밤중인데 어떻게 점심을 먹냐고. 미국에서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프랑스 날아가 프랑스 또 밤인데 어떻게 저녁을 먹냐고. 답을 안 해주더라고. 근데 여기 공항이 어딘가 제일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제일 큰 걸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비행기 타라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올라가려면 하루 자야 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여기 무안공항을 만들어 놔요. 무안공항 만들긴 했지만 무안공항 적자입니다.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도에서도 우리도 이 공항을 만들어 달라.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그게 김해공항 그대로 써라. 제일 잘한 거. 만들면 또 적자입니다. 거기 누가 손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여기다 안 하고, 여기 경부선 어디다가 했으면, 모든 사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청주에 원래, 노태우 대통령이 청주에 원래 공항으로 착고식 했습니다. 그 공항 만들겠다고. 착고식을 해놔놓고는 조중근 씨가 깨어가지고, 데려갔거든요. 조중근 씨가 여기 원래 영종도 사람입니다. 영도 사람인데, 자기 그 길에다, 여기 영도 공항 인근에다가 땅을 100만 평을 자기가 사놨어요. 그 사람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을 그 아들하고 뭐 그 손자들 다 본받아 그들 하죠. 아주 못됐죠, 보면. 그래가지고 돈 버네. 예. 그 노태우 씨가 아주 그 사람, 물 같은 사람이 자기가 공항을 2개나 찾고 오네, 2개나. 원래 강남에 여기 공항 터미널이 그 청주에 가기 위한 공항 터미널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는 이제 그 영종도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정주유 씨가 굉장히 참 영리한 사람이라. 자기는 시화회에다가 이거 반값으로 지어놓겠다 그랬어요, 반값으로. 그래서 제가 정중실 찍었는데 저 사람 너무 참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딱 맞는 말이거든요. 시화는 간척해놨기 때문에 땅 간척할 필요도 없어요. 공짜로 생겨가 있어요. 훨씬 여기보다는 가기 좋아요. 그거보다는 청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다가 고속도로 고속철도 가게 하고 그게 됐으면 이거는 가장 옳은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다 놓쳤습니다. 이게 또 내가 밭들에 가버렸네. 안 돌아가네. 대표님 좀 다음에 넘겨주실랍니까? 다음 화면. 여기다가 해놓고 나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거쳐서 영종도 가야 됩니다. 교통이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공항 고속도로는 공항 가는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기에, 1년에 1,000억 원 정도 안 한다 그러고요. 공항 철도도 또 1,000억 원 정도 안 한다 그러고. 또 다리 하나만 가지고 모자라요. 다리 또 하나 더 놔야 돼요. 그것도 적자를 이미 예약해놨어, 적자를. 거기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다리에 폭격해버리면 공항 끝납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해수면 아래 공항이에요. 해수면 아래.
이것도 안 나오네요. 더 되긴 되네요. 해수면 아래 공항입니다. 해수면 아래. 해수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인가?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땅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방조를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 땅 드러난 걸 그걸 쓰는 겁니다, 지금. 만조 때 바다보다 낮아요. 한번 터지면 그게 끝납니다, 지금.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위태위태한 데다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막 흑자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금을 다 안 받아가지고 세금을 다 받으면 적자 나거든요. 세금을 다 감면해줘. 그 절반 가까이 감면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강 공사 또 열심히 한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번에 숨은 열을 했더만은 어떻게 됐나? 강이 이렇게 모래가 탁 나타나다. 이렇게 딱 나타나. 물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 이게 어떻게 됐나? 공사할 때는 여러 개 공사해서 이렇게. 진짜 공사 현장에도 잘 찍어놔 보십시오. 그게 모래가 지금 사이가 저렇게 다 돼버린 거예요, 저렇게. 몇 년 됐다고 지금. 저건 언젠가 다 모래 들어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수문 열을 했더만 또 뭐 수문 개방 결사반대가 지금 써놨습니다. 이렇게 강정, 달성 이런 데서. 그리고 신문도 막 나오죠. 개방하는 거 적극 중단하라. 지금 가뭄에 누가 책임지나? 근데 겨울에는 농업용수 안 씁니다. 농업용수. 겨울에 물 뿌리는 거 봤나요? 밭에다가? 이런 온실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여기다가 온실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수를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지하수는 물에 표면수를 뜨면 이거는 온도가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지하 100m 이하 깊은 데서 불을 끌어올리면 이제 14도, 15도 됩니다. 그 물 가지고 이제 온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불을 안 떼고. 그래서 이거는 4대강 문 열고 안 열고는 아무 상관없는 물입니다, 이 물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자꾸 달성놈이 다 준다고 이게 한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가. 물이 안 나온다고. 예? 물이 안 나온다고. 강을 불을 켰더니 예. 물이 안 나온다고 저렇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물 가지고 농사 짓나요? 그런 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기가 차리죠. 겨울에 물 안 쓰잖아요. 누가 겨울에 농사 짓는, 물 가지고 줄임말 하는가? 이제 그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농사 짓기를 자꾸 물 없다고 줄임말 하는가, 겨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마늘 농사 짓고 양파 농사 짓는데 짓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달성에는 지금 농민이 거의 없어요. 공단 누가 와서 달성 자기공이라고 저거 붙여놓는 거 하는 겁니다. 가짜 농민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가짜 농민들. 이거 한번 데모해자고. 근데 달성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까 지금 거기다가 유람선 띄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업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수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문제는 정치인입니다. 예. 국회의원은. 저도 마늘 농사를 지어요. 우리 동네도 마늘 농사, 양파도 짓습니다. 겨울에 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누가 물 주나요, 밭에다가? 겨울에 물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부 국장 불러가지고 막 따지고 해가지고 환경부 국장이 그렇게 물도 틀어주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누가 겨울에 마늘 농사 짓는다고 물 줄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용수는 펌프로 퍼가 올려가 가져갑니다. 펌프로 퍼는 물은 20m 깊이는 얼마든지 그냥 올라갑니다. 100m 끌어올려, 100m도. 그래서 원래 이 공사할 때 합수물 다 틀었을 때, 예정을 해가지고 체제수위를 만들어놔서 체제수위라고. 그러면 펌프는 거기에 맞춰가 팝을 꼽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지도해가지고, 정부 지도해가지고, 꼽아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문 열게 해야죠. 그게 올바른 답 아닌가요?
그리고 수문 열으라면 또 조금 열었다 닫았다, 조금 열었다 닫았다. 자, 이랍니다. 그 누가 다 그렇게 하는가? 물이 시도 때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물고기들이 알났다가 알이 말라 죽기도 하고, 새끼들이 살다가 새끼들이 막 물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계절을 따라가지고 일정하게 여름에 물이 많고, 겨울에 물이 적으면, 그러면 물고기들 알놀 자리에 있고 다 있습니다. 큽니다. 물고기 다 죽습니다, 저렇게 하면. 누가 자꾸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번에 수문 개방하는 것도,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알고 또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4대강 사업 한 사람,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면접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앉아가 다 그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에도 또 겨울에만 열었다가 또 봄 되기 전에 또 뭐 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래 상주부터 열어봐야 상주 물 깨끗해지는 거 알 텐데, 그걸 모르게 말라 그러면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적폐 세력이 곳곳에 남아가지고, 아주 못됐습니다. 가짜 어민들, 가짜 농민들, 왜 그래 많아요, 우리나라에? 5대강 사업한다고 또 난리 쳤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뭐 하나, 이 지역을 갖다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막 사람들 환장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 김포는 요렇게 만들어주겠다. 비네치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사기에 항상 속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채 개발한다. 그러니까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떼돈을 벌었는데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집집마다 50억씩, 70억씩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받아간 집들이 집집마다 전부 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다 말도 안 하고요. 부부 간에도 말도 안 합니다. 시골에서 갑자기 50억이 생겨도 자식들이 올라가 자기 돈인 줄 알고 다 돈 내놔라 그럽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장남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여자들은 왜 계집애한테 또 돈 줬나, 그러고 또 난리가 나는 남자들. 그래서 지치면서 사람 다 깨졌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 보상 못 받은 사람은 화목에 살더라고요, 보니까. 또 산지 관광 활성화 정책해가지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낸 건데,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케이블카 내면서 케이블카 사람 올라가면 그 사람 올라가서 밥도 먹어야지요. 그래가 레스토랑 짓고요. 레스토랑 짓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 잠도 자야지요. 호텔 짓는 거다 내놨더라고요. 국립공원 목적은 자연과 유적지,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저 목적을 놔두고 엉뚱한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그 정부 아니었습니까? 자연을 보고, 강을 보고, 산을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 인간성. 우리나라가 자원순환 정책이 세계에서도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정책 보면, 모든 게 지금 재활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재활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일회용 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폐지 없앴습니다. 그러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회용 컵을 2개를 겹쳐가지고 쓰더라고.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아마 그랬겠지. 그리고 비닐봉지도 우리가 그래 하는 거 다 억제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엄청 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면 늘이 어떻게 됐나? EU에 보니까 지금 일회용 비닐봉지가 한 사람이 1년에 그냥 400개, 500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덴마크나 핀란드는 하나도 안 씁니다. 노란 게 있는 거는, 그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 그러니까 그는 설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나? 서류 조사해보니까 800개가 확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을 세우면 바로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로 잡아야죠.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플라스틱이 나중에 이 쪼개져서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저기 파이버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게 우리 수돗물에 다 들어옵니다. 미국에 조사를 해봤더만은 수돗물의 94.4%가 저 플라스틱이 다 들었더라. 플라스틱. 여기 물벼룩이 아주 조그마한 벌레인데 이제 여기에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이 물뿌리기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십시오. 결국 저기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애들보다 4배 정도가 많았어요. 미국 애들보다.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플라스틱 먹어도 아무 해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이거 이런 거 갖다 먹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태워보세요. 엄청 유독합니다. 그 유독한 게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작은 분자를 쪼개지면 그게 굉장히 유독한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작은 분자 쪼개져서 저게 아마 앞으로 언젠가 시한폭탄이 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저런 게 들어가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활 쓰레기는 그동안에 정책을 잘 해가지고 보면 해가지고 1kg밖에 안 생겨. 1kg밖에. 한 사람이 하루 1kg. 가장 적게 생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쓰레기, 건축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 10배가 나와요. 10kg 나와.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보면. 저렇게 많이 쓰레기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뭔가 엄청 잘못된 거죠, 지금. 일평생 자기 수천 배 쓰레기를 땅에 버리고 가는 거. 이거는 참 자연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다. 헌법에 보면 우리는 환경권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가지고 또 환경보존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법에 앞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계에서 법책이 새로운 거 나온 거 없나 싶으면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붙였는데 근데 환경권이 저기 실제로 실현되고 있나? 실제로는 기업은 환경 기준까지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시골에서 그냥 깨끗한 공기 살다가도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장은 환경영향가스를 쓸 때 환경 기준 이내밖에 오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짓말을 쓰더라도 그런 법원에 가면 그게 다 통과됩니다. 내가 모든 곳에 여러 군데 다 소송이 관리했는데 다 집니다. 주민들 다 소송 내서 집니다. 그 사람들 환경권이 있나요? 시골 사람들이. 환경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만큼 이제 오염돼서 이제는 더 개선해야 되지.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기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만 사업이 승인되고 나쁘게 하는 건 아무리 조그맣게 나쁘게 하더라도 승인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 환경권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자체가 지금 준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뉴저지가 우리 경기도 면적만 하고 면적이 인구도 경기도 인구만 합니다. 그런데 뉴저지의 환경청의 인력이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 7,000명이다 어떻게 하나? 뉴저지에는 모든 걸 하나하나 전부 다 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환경 기준을 달성시키고 또 배출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규제를 해야 되나? 그걸 다 지금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거 할 능력이 되나? 우리 환경청, 환경부 공무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전체요? 예. 우리나라 전체다. 지방까지 다 보태가지고.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뭐. 예? 500명? 그래, 500명보다는 많습니다. 2,000명 됩니다. 2,000명. 2,000명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마다 내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하나 덜 앉아가 뭐 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뉴저지하고 우리하고는 뭐 비교를 할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 공무원 늘린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뭐 그냥, 공무원 폭탄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무원이나 먹여 살려고 그런다고. 공무원을 우리가 늘리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우리나라 지역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주민단체는 조그만 돈 줘도 일 많이 합니다. 조그만 돈 줘도. 아까 우리 쓰레기 정책 우리가 세계 제일 잘 돼 있다 그랬죠. 쓰레기 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개 단체가 있는데 산업단체가 전국에 다 깔려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또 조금 받고 그냥 특히 주부들이 일 많이 했어요. 주부들이. 다니면서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다 조사도 하고 병원 폐기물, 병원에서 병원 폐기물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조사도 하고
유리병 어떻게 몇 번 회수가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가 정책 올리게 만들어가지고 법이 된 겁니다. 절대 환경공무원 혼자서 저기들끼리 못 냅니다. 그래 우리가 늘 하고.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딱 다 끊었습니다. 전부. 그러고는 그냥 그런 정책을 산업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회용 봉투, 일회용 컵 이런 거 막 쓰도록 만들어놓고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도록 해야죠. 하면 돈 조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곳곳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왜 일어났나? 민주적으로 안 하고 정치적으로 딱 결정해 놔놓고 주민들을 그냥 거기다가 싸움을 시킵니다. 주민들 간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간에. 그러고는 절차가 보면 주민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주민 참여를 실제로 시키지 않아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한다 그랬는데 의견을 듣기만 하고 그 들었다 하고 그게 끝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보면 주민들 생활 터전 잃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는 소음, 악취, 대기, 수질 인근에는 민은 많이 발생하고. 이런 환경 갈등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용역회사들이 들어옵니다. 용역회사들이. 다 제복 입고 근사하게 생겼죠. 신체도 든든하고. 그래야 대만 사람이 끌어냅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사람 넣어놓고 두더지 패고, 그럼 피 흘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그 사람들도 깡패들 자기들도 막 고소를 합니다. 우리도 어디 맞았다. 그럼 나중에 벌금 300만 원 정도 내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싸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질문이 그겁니다. 경찰이고 군대가 있는데 왜 저런 용역회사 깡패들이 왜 필요하나, 우리나라에. 저걸 어떻게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이 저걸 동원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는데 왜 저런 게 왜 필요하나, 저게. 법구경. 모든 생명을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을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것을 견주 생명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마라. 참 다 보면 생명 하찮게 여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명 하찮게 여기니까. 그래서 건설공사만 엄청 벌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건설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인데, 아직 이야기인데, OECD 평균에 거의 2배 가까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오면서 확 올라갔어, 다 떨어졌는데. 건설공사만 하면 땅값이만 올라가요, 땅값. 지금 우리나라 땅값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우리나라 공시지가로 팔면 미국 다 삽니다. 카나다 같은 거는 10개 삽니다. 저런 공사 벌이느라고 우리 LH공사,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세가 LH공사 있거든요. LH공사가 지금 빚이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100조 원, 그거는 그 앞을 넘겨놓는 거 우리 세금을 나중에 다 떼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부채도 엄청 많죠. 국가부채. 국가부채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중앙정부 부채만 이래야 하는데 중앙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도 다 국가부채지요.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수자원공사 이번에 공사하면서 8조 원 빚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금까지 까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부채입니다. LH공사 부채, 그 국가부채죠. 한전부채 100조 원, 그것도 국가부채지요. 도로공사 50조, 다 국가부채지요. 그 어떻게 자기들 갚을 능력이 있나요? 그다 못해,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부터 민간기업 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실제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을 거로 보는데, 그거 따지면 1인당 1억 원 빚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 그래, 경제 지표는 많이 올라나는데, 빚은 암만 해도 경제 지표는 자꾸 플러스, 빚 빼지를 않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경제는 엄청 올라갔지요. 내위기.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을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든 거는 이제 자기가
토지 안에서 우리가 뭐 만든 건 자기 임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는 우리가 임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서 빌려 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임대료만 해야 돼. 임대료만 땅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이렇게 모든 개발 사업하면서 이익이 나는 거는 그건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 국가. 주민들이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개발해라. 어? 새만금 개발해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강변 그 도시 만들어라고 막 난리 치고 그래 할 이유가 뭔가? 자기 돈 벌려 그러고 자기가 근데 무슨 공이 있냐 그 사람이. 그 사람 공이 없게 되면 그 이익은 정부가 환수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저런 일. 지금 경제대통령 뽑고 나면 막 그냥 빚이 엄청 늘어갑니다. 빚이. 근데 그 해외에 지금 돈을 빼돌린 돈이 888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 재산의 10%가 넘는다 그러네요. 빼돌린 돈이. 저 돈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저 현금으로 빼난 거거든요. 저거를 해외에 넣어놓은 거는. 현금으로 어떻게 돈이 생기겠어요? 땅 가지고 있는 거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건 다릅니다, 질이. 한비적 한 말. 나라 창고는 텅 비어 있는데 상인들이 외국에다가 나라 밖에다 재물을 사두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환경 갈등이 엄청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협박받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 집에 그 경찰이 24시간 지켰습니다. 뭐 개발 사업하는 거 막 그냥 그 방에 나가서 자기 돈 못 벌게 됐다고 해서 막 그냥 돈하고 관련되면 막 사람 목숨을 걸고 그냥 그렇게 해치려고 그럽니다.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그러면서 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요새는 시골에 가도 마을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들 그냥 혼자 따로 살죠. 다 깨졌습니다. 구성을 네? 구성할 사람이.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주민이 가까워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까워진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자본이라고 어려움을 써놨는데 자기들이 또 일을 꾸밉니다.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래가지고 꾸미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성미산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거니까 서울에서 이런 걸 공동체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미산에 사람들이 아침에 체조 다니고 그런 배수탑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했죠. 우리 여기 아침마다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 모여 운동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조직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왜 이거 지켜야 되는가? 자기들 교육도 받고 교육하고 그리고 반대 운동했는데 뭐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랬더만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동네 우리 모인 김에 우리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뭔가 하니까 성미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성미산 학교, 차병원, 라디오, 마포생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마포 그 홈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놨죠. 어떤 게 다 있나? 마포 FM 자기들끼리 음악 들려주고 정보 교류하고 하는 그 FM 방송도 만들었고 둘의 생협 깨끗한 음식 사 먹고 이렇게 생산자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성미산 학교 방과 후에 부모들 다 없는데 애들 어디 학교도 학원도 못 보내가는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학교 차려주고 차병원 차 고장 나니까 마시려고 그러니까 막 바가지우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차 공장 만들어 버렸죠. 정부에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고 돈 없어도 사람이 마음만 모으니까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 해냈습니다.
이 절대로 이게 뭐 그냥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식물생학교 자기 홈페이지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FM도 이렇게 하는. 차병원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데 지금 10월에서도 보면, 홍동마을 가보셨죠, 임 교수님? 홍성에. 거기도 보면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시골 마을 사람들도. 거기도 뭐 30개 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신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서관, 애들 학교, 뭐, 다 만들어냅니다. 그게. 돈 없어도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바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면 다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넘어지고, 후쿠시마가 터지고, 재물을 기중하게 되면 생명을 가벼워야 된다. 장자가 한 말. 하나도 해결 못 했습니다. 근본이 어지러우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공자가 한 말. 근본을 세워야 이게 다 해결된다. 공자가 한 말.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이거 일어섭니다. 신명기.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을 택하. 법구경에 있는 말씀한테 우리나라 참 고민거리가 많죠. 제가 이 강의가 다니면 선생님은 뭐 그렇게 내 괴로 어떻게 살냐는데 전 뭐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범민 속에 범민 없으면 내 생은 편안하여라. 모든 사람 범민한 속에 나는 범민을 살아가자. 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뭐.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잘 되면 올 수 있겠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질문 있나요? 한 가지는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랑요.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예. 그 수돗물을 끓여 마시면 되는 건지 예. 궁금해요. 끓여 마시면 괜찮다는 사람들. 예, 우선 끓여 마시면 세균 오염은 이제 다 해결됩니다. 끓여 마시면. 근데 나머지 뭐 이제 아까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정수기를 이제 달았는데 뭐 정수를 해도 괜찮고요. 그래. 뭐 마실 만하면 그냥 마셔도 되고 그렇게. 그리고 한 개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 그 재활용률이 예. 되게 높다고 하셨는데 네. 재활용 분류는 잘 되지만 제가 실제로 엄청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재활용이 100%가 있으면 5%만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쓰레기로 가고 또 실제로 재활용 된다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셨잖아요. 예. 플라스틱을 태워서 예. 그걸 열 발전소로 써가지고 태우면 엄청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은 막 다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활용률이 높다는 거는 태워서 그 재활용률이고 또 다른 나라로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내면 어떻게 되냐? 그 암의 뒷골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쓰면은 예전 같은 깨끗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물성이 낮아지는데 대신에 그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제가 그 외국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플라스틱은 쓰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재활용이 높다.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저는 느꼈어요. 조사를 잘 하셨네. 그 맞는 말씀. 재활용품이라고 모아놓으면 그 중에 절반은 다 쓰레기로 가고 절반은 재활용한다 그러는데 그 재활용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우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쓰레기는 퇴비하고 사료로 만들긴 하는데 음식 쓰레기가 그래도 좀 재활용 잘 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 맞는 말씀.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을 아주 삼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아까 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보면 아예 만들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수돗물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 집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치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깨끗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까 그 수도관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안심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약간 예.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음용수 기준이 있거든요. 음용수 기준 안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음용수 기준이라 그러는 거는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음용수 기준은 내가 내일, 다음 주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평양에 대동강물을 그냥 갖다 놓으면 그게 우리 음용수 기준에 합당합니다. 저리 아무것도 안 하고도, 끓이만 먹어도 됩니다. 그 수도관을 예.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철 부식이 생겨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나쁜 물질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교체할 계획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건 아까 내가 말했듯이 교체를 20년 된 거는 정부에 교체를 해주는데 20년 안 돼도 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원수를 깨끗하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원래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생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가 엄청 쓰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지켜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원래 그쪽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그쪽 자료를 문헌을 검색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연구하거나 이런 발표는 기간도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예.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예. 연결 하나도 없다. 그런 측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그런 연구기관들은 인문사회 전체의 공유정시 산하죠. 뭐 1조 몇천억 들여가지고 연구 논문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쌈박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도대체 통일을 시키고 제대로 올바른 정책이 진행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환경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언제라도 인류사를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로 근데 기후 문제만도 그러지 예. 않습니까? 기후변화. 기후변화 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트럼프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고 있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좀 일반인들은 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은 사실 정책 입안자들은 그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이 그렇게 막무가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후변화 같은 거는 분명합니다. 유엔에서 제 각국에 3,000명 가까이 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 결론하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책 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걸 수가 비교가 되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 그럼 많은 게 보면 GMO도 그렇죠. 미국의 학자들은 GMO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유럽에서는 그거 먹으면 다 피해가 나더라. 그래가 범죄를 정해놨는데 범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느 걸 믿을 건가? 그거는 각자가 보시면 난 충분하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 마음이 있으면 안다.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건 최고다. 안전하게. 기후변화만 일어나면 인류가 큰 절단 난다. 아무리 그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 이게 막아놔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논리상으로 봤어. 이거 먹으면 암 걸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달라졌다. 그러면 미리 조심해 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왜 그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환경 문제 해결하는 게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노력 안 하고, 딴 데 정신도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은 많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이 환경 문제를 좀 지켜나갈 수 있는지. 예. 그래. 그건 제가 방법도 나중에 또 이야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면 세계에 그런 길을 제시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아까 이제 덴마크나 핀란드 제가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그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막 줄이고 말이지, 그 재생에너지도 하겠다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이상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정책을 세워나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하나, 많은 이분을 제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예.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만, 아까 좀 하시면서 그 통계 자료, 예.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 진짜 통계 자료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통계 자료로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그거는 국민 속이면 안 됩니다. 예. 현업이 있으면서 광역 통계나 그런 걸 청구를 기획을 많았고 했는데, 예. 이 통계 자체가 잡히질 않아요. 예. 엉터리 통계입니다. 예. 제가 봐도. 예. 여기 좀 간단한 얘기는 농업 부분에도 자, 위에서 작황이 어쩌냐, 누가 뭘 심었냐, 그것들을 보로 시다가 보에서 시군구로 내려보내가지고 면 단위에 가면 면에서 어디가 직원 하나뿐인데 다른 일이 다양한데 예. 어떻게 조사합니까? 못하니까 예. 결국 제가 찍 걸려갖고 마을 이장 어떻게 돼요? 마을에 대충 적요. 예. 지금 수산 쪽 같은 데도 해보니까요. 이 배가 들어오거나 어획량하면 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중앙회하고 단위 수협들하고 전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단위 수협들은 전부 각기 자기들 독립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안 나보니까 통계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스트림프를 보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직 공무원을 굉장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검찰 공무원 이상 대우를 해주고 말이야. 그런 고난도 비율로 보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쳐봤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예. 너무 좀 궁금하고. 그래, 지금까지 만 적폐 사회에 있는데 그걸 통계 자료를 하루아침에 막 바꾸려니까 그것도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 한 바꿔버리면 추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도 뭐 봐주긴 하겠는데 그렇지만은 새로운 정직한 통계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하수 처리율이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그런데 실제로 아니거든요. 엉터리 자료거든요, 엉터리. 이런 건 이제 문제가 하나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료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감염기 기술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해서 보냈어요. 예. 근데 그때 노큐 가서 어디로 보냈냐? 중국에서 그걸 사갔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게 원활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 금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던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문제다. 예.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질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말씀하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현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는 원자로 갖다가 분야를 감소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이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잠깐 말씀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도 물론 전기에 지금 현재는 보다 우려되는 것이 좀 해당된 것이 아마 그 원자로를 쫓아갈 만한 지금 우리 에너지의 그 대체 에너지가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요원한데 과연 그것을 갖다 좀 해갖고 좀 태양광이든지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를 해갔다는데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만 보다 에너지 줄이는 걸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에너지 줄이는 에너지 절약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가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재생에너지 만들어 나가면 생각해보면 태양광이 부실 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나라는 건물 전체 갖다 다 태양광 할 수 있도록 이게 벽제부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건축 자재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재 자체가 태양광 패널하고 별로 값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다 개발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거의 20% 됩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기운이 다를 텐데. 예? 거기는 우리보다 햇빛이 더 약하지요. 그쪽이 약간가요? 예. 우리보다 훨씬 고緯도고 날씨가 우리 좋지 않은데요, 우리보다. 독일도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독일도 우리보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우리가 훨씬 세지요. 바꾸는 것 독일 맛이 정책을 바뀌는 것 같은데 전부 다시 탈원전했다가 다시 갖다가 현재까지 현대까지 그 기술 개발될 때까지 그걸 갖다가 좀 더 쓰고 연장시키는 것 같은데. 독일요? 독일은 아닙니다. 독일은 딱 잡혀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전히 다 폐쇄한다.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탈원전으로 가겠다고 예. 대만이라는 나라도 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다 그렇게 다 잡아놨습니다. 원전 유지하다가 하자고 하다가 포항 지진 자꾸 발생하니까 조용하던데요. 반대하는 사람들 쏙 들어가고 어디 예, 예. 같은데요. 그래. 지금 아마 저 포항 지진 나고 난 뒤에 저 공론에서는 이제 아마 닫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12번에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국회에서 와그라 그러더니 조용합니다. 예. 대만도 어느 지진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다 닫기로 해버렸어요. 근데 교수님, 저들이 저는 그래 저도 뭐 나이가 그만큼 들어버렸습니다만 문제는 교수님 같이 좀 영향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자꾸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는 이게 가만히 보면 건설 문제로 제가 그 조천 쪽으로 한번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밤에 어두운데 길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는지요. 웬통 한 뜰이 고속도로, 지방도로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수천 평이 도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 건설 쪽. 건설을, 산업을 좀 진흥시킨다 해서 전부 뭐 개발, 건설, 이런데 총.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지방자치자들, 자치제나 이 국회의원들, 정치가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뭔가 성과주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틀을 좀 바꿔야 한다. 예. 근데 제가 첫째 봤을 때. 예. 그래, 저는 뭐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 나는 이제 없애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만 다 하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예.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방에 엄청 남아있는 도로들이 많은데 그게 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도로 있기 때문에 차가 또 다니고 이럽니다. 제가 저기 노래를 아까 준비를 하나 했는데 노래. 가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사. 네네네. 질문 안 받으시죠? 네, 질문 또 있나? 예, 하십시오. 아니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저 북한 환경 문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환경 문제는 좀 아마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아까 그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제가 아는 바로는 높지만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높지만 그 가정용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은 거의 선진국의 수준이고 나머지는 산업계에서 네, 맞습니다. 쓰는데 너무 전기료를 저렴하게 그동안 네.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냥 네. 무조건 전기 쪽으로만 네. 뭐든지 가동을 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 지난번에 에너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전기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막 뭐 조명은 우리나라 최고로 밝습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산업체에서 거의 60% 전기 다 써갔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줄일 그게 동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 뒷 화면이 노래 가사인데. 근데 목소리가 오늘도 또 안 나오면 어떡해. 아니, 물 조금 마시고. 칸츄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감사했습니다.
모르면 앉았으면 Help me believe in what I could be and all that I am. 이 미세먼지가 나쁨 나올 때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공기 조음이 나오는가 하니까 공기 조음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게 기준을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0.029 ppm인데 기준은 0.1 ppm 해가지고 해버리고 0.1부터 0.2는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조금 해놨는데 근데 0.29를 매일매일 공기에 마시면 어떻게 되냐. 1년 평균 0.29가 되죠. 그러면 WHO 기준은 연평균 0.02입니다. 그보다 훨씬 공기 나쁜 공기입니다. 그런 것도 매일 마시면 매일매일 마시면 좋다 했는데 1년 내도록 마시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환경부 적폐, 환경 문제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 연평균 기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거가 비교해가지고. 근데 앞에 보면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0.029 ppm인데 서울시 오염도는 0.18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다 서울시는 시청 앞에 0.029, 서울 평균은 0.18, 0.018. 근데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어디서 잴 것 같아요? 어디서 재야 되나요? 시청 앞 오염도는? 국장님. 시청 옥상에서. 그렇게 재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러면 시청 광장이나. 근데 거기서 안 잽니다. 덕수궁 안에서 잽니다. 덕수궁 안에 재는 게 그럼 서울시 오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보다는 공기 나쁜데 훨씬 많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보면 다 평균해가지고 또 이거보다 더 0.018이 됐어요. 이거보다. 다른 데는 얼마나 더 깨끗한 데를 재겠어요? 그래서 어디 재나? 신림동이라고 재는 데는 관악산에서 잽니다. 불광동 해난 거는 북한산에 자라게 잽니다. 한남동 해난 건 남산에서 잽니다. 그래서 많은 측정소들이 전부 다 녹지 인근에 붙어 있어가지고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숨쉬는 공기를 재질 않습니다. 숨쉬는 공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뚝 나오는데 여기서 공기 좋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적합하지 않죠, 그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숨쉬는 공기는 어떻나? 환경부에서 서울시 오염도라고 낸 거하고 실제로 우리 숨쉬는 거는 보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공기를 숨쉽니다. 서울대학생들이 관악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생들은 요랬는데 지금 어디 되나? 상관에서 이것보다 2배, 3배 높은 공기를 숨쉽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 그래 있다 그러더라도 숨쉬는 공기 훨씬 나쁘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엄하게 달아야 됩니다. 엄하게. 물, 저는 다 이야기했지만 큰 비 오고 나면 이렇습니다. 물이 쓰레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레기 걷어내면 어떻게 되나? 녹조가 확 끼어가지고 제가 수돗물 그냥 우리 그 설 거를 그냥 마셔다가 미국 1년 딱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수돗물 못 마시겠다고 해서 정수기를 붙였습니다. 흙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비린내가 왜 나? 이 녹조에서 나는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좋은 물 마시다가 온 사람들 서울에 물만 나쁘다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냄새 나는 건 모르죠. 미국 갔다 오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막. 부산 사람들은 부산 물 마시다가 냄새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부산에 가보면 와, 어떤 물에 너무 냄새가 나고 맛이 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끓여놔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녹조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 나오죠. 수도에. 녹물 나온다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것은 이제 다 갈아주는데 20년 이상 된 수도관만 녹이 슬었나? 다 녹슬었잖아요. 안 된 것도. 수돗물에서 나오는 녹이 어떻던가요? 까칠까칠한 그런 녹이던가요? 아니죠. 미끌미끌한 녹이죠. 이게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녹입니다. 박테리아가. 그래서 수도관을 보면 다 어떻게 파져가 있는가 녹이 쓰는 게 다 중간에 붕붕 이렇게 파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끌미끌합니다. 그 녹이. 박테리아가. 이 박테리아가 왜 수도관에 살았나? 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50년 수도 녹 안 씁니다. 수도관에.
카나다 50m도 녹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저 보령집에는 수도 난 지금 뭐 5년밖에 안 돼. 벌써부터 녹물 나옵니다. 벌써부터 며칠만 안 가면 녹물 나오고 녹물 빼고 먹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되는 1%. 그리고 발전소 엄청 많이 지었죠. 이게 당진에 있는 발전소 보시죠.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가 이게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바다에 찬바람이 불면, 땅은 낮에 뜨뜻하지요. 뜨뜻할 때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만드는데 이것도 큰 일조를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좀 더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날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이 다른 나라 타격이 멈춰가 있는데 앞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탑 문제도 왜 생겼나? 송전탑 앞에 안에 가니까 보십시오. 이게 깨진 형광등 줄도 연결 안 해도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전부 다. 고장난 형광등이 다 이리 들어온다. 지금 우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이탈리아 인구의 2배. 앞으로 미국을 따라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가 정부에서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안보. 선생님 뭐 안 적으셔도 나중에 파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에너지 안보는 진짜 에너지 안보는 어떤 게 에너지 안보인가? 기술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정신만 차리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에너지 안보지. 발전소 많이 짓는 게 안보인가? 지금 우리 에너지 수입비가 1년에 지금 그 200조 원 됩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총 GDP가 지금 2,000조 원 좀 되려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1,700조 원, 1,800조 원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에너지 수입하는데 돈 다 썼습니다. 수입하는데 그래서 보면 GDP는 올라가지요. 일단 돈 썼으니까. 이거 확 줄이면 어떻게 되나? 절반으로 독일, 덴마크 다 절반을 줄이는데 이거 절반을 줄이면 GNP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더 살기 좋잖아요. 우리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에너지 절약해서 다른 나라 줄이는데 지금 세계 전체 평균 재생에너지 수준이 지금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평균은 후진국에서 지금 나무를 그냥 막 떼가지고 나오는 그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치지 않고 그걸 빼면 신재생에너지는 12% 정도 됩니다. 12%.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얼마인가? 1.47%를 그래놨는데 신재생에너지하고 우리나라 신점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상을 속이는데 참 능숙합니다. 능숙해요. 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뭔가? 쓰레기 태운 에너지가 거의 90%예요. 이거는 재생에너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재활용하는 게 훨씬 에너지 적게 주고 오염식 줄이죠. 그걸 갖다 신점에 붙여가지고 그래가 속이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냥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로 엄청나게 많이 놓고 있죠. 남북으로 7개, 동서로 9개, 7x9 고속도로만. 그리고 전국을 반나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 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 고속밀도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의 4배 수준. 4배 수준. 아마 지방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나서인지 다 텅텅 비이는 고속도로. 지금 도로 면적이 주거적 면적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더 넓게 삽니다. 그리고 매체가 지금 300억 달러. 300억 달러 넘었겠죠, 벌써. 넘었겠지. 민자도로 하는 건 뭐 전부 다 빚으로 해놓은 건데 엄청 빚이 많습니다. 도로공사 빚이 지금 50조 원 곧 됩니다. 또 공사를 다 하게 되면 50조 원. 저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다 빼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주행거리가 26,000km인데 한때가 1년에 26,000km라는 이거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OECD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 지하철, 버스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고 지금 평가받습니다.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다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데 지금 서울 자동차 통행률이 47% 통행. 동경, 뉴욕, 런던, 파리 출퇴근 시대 때는 시간대는 전철로 90%가 전철로 다닙니다. 전철로. 자동차로 다니려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복잡해서 돈 많이 들어서 가는 수가 없어요. 동경이나 뉴욕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비엔나 자동 통행 13%, 도쿄 16%, 우리는 47%. 다들 우리 지하철 시스템 보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버스하고 다 연기 잘 돼가 있고요. 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메이시스 백화점이 자랑합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세일 기간만 되면 자동차가 막 그냥 길 꽉꽉 막히죠. 공짜 주차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는, 서울에는. 이 많은 자동차가 기차는 가면 다 해결될 거를. 자동차 타면 기차 타는 것보다 에너지 앞에 많이 들고요. 대기오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하지만 가장 우리 이제 바람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가 90% 이상 된다 그러고 미국에서. 그리고 디젤 차가 그 중에서 70% 책임이 있다 얘기합니다. 디젤 차. 근데 디젤 차를 그렇게 많이 보급해가 우리나라에. 서해안에 갯벌들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갯벌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해의 조수 간만차가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0m, 9m 넘잖아요. 가장 큰 데가 카나다의 노바스코시아, 뉴파운드란이 있는데 그쪽에 10m 넘습니다. 거기 가보면 갯벌이 우리나라 서해안 거의 꽃 같은 형태 갯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바스코시아 그럴 때는 조력발전이나 간척이나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거기서 수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랍스타 있잖아요. 랍스타 이런 거 뭐 그냥 막 물고기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실뱀장어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시아 또 북한에 나무 있는 데가 또 바다 옆이라 그러는데 나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무를 잘 가놔서 바다 옆에다가 그거 지나가야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요게 접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다 옆에다가 막 도시 만들고 그러죠. 도시 막 집 만들고 그래요. 집 만들고.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다 설려 나갔습니다. 인간이. 여기도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됐나, 이 마을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바다 옆에 집을 짓더라도 자기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피해를 받아내니까 우리가 뭐 큰 말할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동해안에 가보면 옛날에 큰 도시였는데 완전 해일이와가 망하고 없는 그런 도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면. 길 이름만 붙어가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보면 다 바다 옆에다가 이렇게 이 보십시오. 어디 됐나? 돌이 다 바다에 다 떠내려갔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베니스에 산마르코 광장. 그게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잠깁니다. 바다에. 1년에 50번이 잠깁니다. 요새 기후변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좀 닥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바다 옆에 전부 다 나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록을 해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꾸더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해일 피해도 없이 살았는데. 보시죠. 전부 다 숲과 같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져, 다 사라졌지, 이게. 다 사라졌지요. 해운대에 지금 파도가 쳐가지고 앞에 이 동네에 물이 다 잠긴 거 보십시오. 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뭐 떠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랬나? 옛날에 해운대에는 큰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강화리도 그렇고.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여기다가 이제 비싼 아파트를 지어놔 놓고는 어떻게 하나? 여기다 앞에 막아야 되는데, 이제 바로 앞에 막으면 자기 전망 안 좋다고 해서 이 멀찍이서 막는데 이것도 우리는 세금으로 해주지, 세금으로. 옛날에 더 살림 다 없애버리고, 말숲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풍수지리를 보면 그게 지금 환경적 따져보면 굉장히 그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보면. 그게 모양만 참 안정될 뿐만 아니고, 그게 가꾼 거 보면 전부 다 이 바람 맞고, 마을에 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수해 안 나도록 해주고, 그런 의미 다 있습니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산림을 다 가져갔습니다, 산림을. 70% 가져갔다 그러는데, 특히 남한의 그 산림은 거의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북한에는 산림을 남겨두고, 산이 흠해가 못 가져가. 남한은 다 뻘겋게 놨습니다. 이런 뗏목을 만들어 가느라고. 부산 부두가 거의 뗏목으로 깔렸어요, 뗏목으로. 그래서 우리 형이나 삼촌들은 부산 바다에 앉아 놀았어요, 뗏목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가 뗏목 사이가 벌어지면 바다 빠지면 그만 사이 위로 못 올라옵니다. 이게 일제시대 말고 우리 산들, 남한의 산들. 이걸 갖다가 바깥이 가르가 풀 심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40여 년 만에 이런 산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일을 한 민족은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 60년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는, 환경과 뒤바뀌어가지고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놈은 반역자라 그랬습니다. 그 부산 수산대학의 원정훈 교수가 수산양식장의 수질 오염도를 논문으로 냈는데 그 때문에 수산대학장이 모가지 달아났고요. 문 교수는 중앙정보국 걸려가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게 들어왔나? 전부 다 어디 공회사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들어왔는데 공해 센 산업들, 심한 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많이 쓰고 공해 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 자리 잡았죠. 울산공단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70년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해 방지 설비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농작물 뭐 그냥 완전히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삼산평야에 농민들이 거기에 비료공장이 들어오고 난 뒤, 알루미늄 재련공장하고 비료공장 들어오고 난 뒤 살을 한 달도 수확 못 했습니다. 그게. 농민 두 가정이 집단 자살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조사를 간 해에. 온산에 뭐 그냥 온갖 다 오염이 다 생겨가지고 온산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37,000명을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사람 살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뭐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서모고 때문에 서울에만 1년에 2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 폐절환자 80만 명 이렇게 생긴다고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난 거지만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낸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대기업 수준이 여기에 예일대학에서 환경 성과 지수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외국말로는 거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173등, NO2가 180등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파는데 한 주먹 요만큼 두 주먹을 잡아보면 그게 300만 원어치가 돼요. 어민들이 받는 게 300만 원이니까 여기 오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500g에 450g에 300만 원. 450g. 400g 요 손에 한 번 잡으면 그게 300만 원. 그 금캐듯이 캡니다. 그래서. 그 여기 뭐 없애는 계획을 다 해놔놓고 이제 시원을 막았습니다. 막으려다 딱 막고 나니까 완전히 물이 썩어버렸어요. 공사비가 6천억 원, 물대책비가 1조 원. 그러면 왜 막나요? 막자마자 저기 시체들 보죠, 시체들. 새만금. 전라북도 가서는 새만금 막아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농사는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공업단지, 뭐 이런 단지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가보는 새만금 모습 해가지고 막 이거 비즈랜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놔요. 사람들만 그냥 홀딱반하게 해놨죠. 홀딱반하게. 근데 실제로 공사 올릴 때는 전량 농지로 올렸는데 그 농지로 만들 거라고 아무도 믿은 사람 없습니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농지가 맞다 하고 파기를 해줬습니다.
그 지금 농지 아니죠, 보면. 개발하려는 거 보면. 이렇게 막 한다고 해놔. 그럼 막자마자 조개 시체들 보십시오. 물이 지금 이런 데가 있는데, 물 대치비를 지금까지 뭐 거의 4조 원 가까이 쏟았습니다. 2015년까지. 물이 더 나빠져요. 확 나빠져 있습니다. 물론 물은 여기다가 8ppm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농업에서 쓸 수 있는 물인데, 여기까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물을 다 닫지도 못해가지고, 수문을. 오염돼가지고 다 닫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용담호, 금강 제상류에 있는 그 물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금강호물을 다 가져갔어도, 희수 쓰고도 지금 저리 됐습니다. 이제 뭐, 새만금 담수하겠다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저걸 보고도 계속 포기를 안 하고, 아직도 물 끌어가겠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 더 쓰라고. 내부 개발 계획하는 거 이제 축소해가지고 해, 축소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좀 만들어줘라. 그렇지만 이제 그 다 간절하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개만 해줘. 네?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네. 20년 동안 네. 그 메꿀 흙도 없어요, 지금. 갯벌 재생하라. 그리고 방조제는 없애라 말은 안 돼. 방조제는 앞으로 적당하게 거기에 풍력 발전도 세우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야지. 막살 해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직도 거기 개발해 주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런 말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리고 물 부족국 그래가지고 지금 댐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댐 계속. 1인당 물 사용량이 600리터였는데 앞으로 760 혹은 650리터까지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 쓰는 양 보면 우리가 생활용수 저기는 400리터라고 해놨지만 정부는 실제로 조사해보면 190리터 안 돼요. 175리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엄청 부풀 올려가지고 2배 이상 올려가지고 물을 저렇게 많이 쓰는 나라 없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이 쓰는 나라. 독일, 프랑스 한 사람이 하루에 200리터밖에 안 씁니다. 독일 사람이 얼마나 물 아끼는지 우리 유학생에 가가지고 샤워한다고 물 10분 틀어놨다면 하수진이 놀래가 쫓아왔더랍니다. 이 사람이 뭐 샤워하다가 넘어 죽었나 그러고. 이스라엘은 170리터. 그것도 농업용수 보태가지고 농업용수. 우리는 농업용수 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어떻게 농사 짓나? 수돗물로 농사 지어요, 수돗물로.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스프링크는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골프장 만들 수가 없어요. 물 하늘에 뿌리면 안 됩니다. 나무 뿌리에다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려 농사 지어야지. 그걸 드립 이리게이션이에요, 드립 이리게이션.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도 식량 작업자석하고 남고요. 1인당 소득 우리 1.5배입니다. 우리가 뭐 물 타내야 한다, 우리가. 근데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계속 지금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 물 필요한 게 1년에 100톤, 100억 톤 필요하다. 저거를 이제 우리 서로 나누면 아까 얼마 되나게 그게 바로 760리터 나옵니다. 760리터. 그런데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해가 두 개 보태가지고 100억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놨습니다, 지금. 같이 해놨는데 광역 상수도만 밑에 볼게요.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물 공급하는 거는 저 절반밖에 공급을 안 합니다. 절반밖에. 그 물이 남으니까 막 강의상수도 물 사라고 세일하고 물 팔러 다니죠, 지금도. 지방에 가보면. 근데 저 30억 톤을 공급했는데 그 중에 물값 받은 게 얼마인가? 물값 받은 건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왜 30억 톤 보내놓고 15억 톤만 물값 받았겠습니까? 예? 그렇지, 물 다 새버린 것이요. 근데 정부 기록을 보면 정부 누수율은 뭐 30% 이하로 자꾸 내려가는 걸 이제가 있어요. 자꾸 내려가는 거. 왜 자꾸 내려가는 걸 하나? 공무원들이 누수율 올라가는 걸 하면 안 되죠. 책임받지요. 추궁받지요. 그럼 매 내려가는 거 해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절반 이상 새는 데가 태반입니다. 태반. 왜 그걸 안 고치겠습니까? 댐을 저렇게 많이 지어놨는데 그걸 왜 고치겠어요? 또 막 지으려고 그러는데. 물 새는 건 찾기 아주 쉽습니다.
무슨 스크린이 안 가지네. 다시 그것을 맞춰와야 되나? 아, 예. 우리 조상들은 범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햇님, 뭐 달님, 빛님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연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든 비석인데 이 강화도에 붙여놨습니다. 이 뭐라 그랬나? 쓰레기 버린 놈 곤장 80대, 가축 방무한 놈 곤장 100대.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전국 대전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전이 조선시대 헌법이죠.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는 놈, 똥 버리는 놈, 가축 방무하는 놈 전부 다 곤장 때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린벨트가 있지만 그때도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금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안면도 소나무숲.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나온 배에 가리왕산이 다 금산입니다. 금산. 금산에 소나무 한 그루 도배를 하면 경북 대전에는 9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헌법은 그보다 더 센 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대를 때렸다고 세종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그루 도배를 하면 곤장 100대 치고 이런 놈은 우리나라 살줄 수 없다. 오란 지발을 쫓아버렸답니다. 벌 주기 전에 해수는 나무 또 다 심어놓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특히 소나무를 아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소나무 아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서 개를 다 모았답니다. 그렇게 심은 소나무 숲을 송계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 외국에 알려진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가 나무가 많고 그래가지고 홍수 가뭄이 없고 땅이 좋고 사람이 태평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곤장을 100대 때렸다 그러는데 곤장 100대 맞으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멜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중국에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중국하고 편지 내통하다가 위에 들켜가지고 곤장 일행이 그러고 한 달 아파 누웠답니다. 근데 하멜 표류기 보면 100대 맞으면 죽는다 이래서 났습니다. 이 법을 어기겠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기강이 아주 바로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우리는 못 따라왔을 겁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엄청 벌이 세지요.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 껌 씹든지 하면. 근데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음식 쓰레기는 다 가축 사료지요. 사료 못하고 버리는 거는 다 비료해가 쓰고. 그리고 산에가 심지어는 뭐 오줌도 안 내려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하면 시골에서 똥은 넣으면 사도고 내려왔고요. 집 짓든지 말 만들든지 도시 만들든지 다 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조절했다고 이게 믿는데, 왜냐하면 서울이 조선시대 수도를 정하고 나는데 금방 20만이 됐는데 조선 말기까지 20만의 인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인구가 이제 서울 인근의 산에 피해 안 주고 이제 나무 가져올 수 있고 또 서울 생산되는 분뇨도 농촌에 가져갈 수 있고 그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환경 친화적인 도시 하면 그물을 다 20만 내지 30만으로 잡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게 옛날 딱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뭐 평야는 농사 짓는 데가 아니죠. 평야는 농사 짓는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가보세요. 제일 큰 도시는 제일 큰 평양 가운데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평야는 농사 짓는데,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평야 가장자리에 산기슭에를 조금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 만들면 항상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 두는데, 특히 말 가운데 둔벙이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둔벙이 있는데, 이제 비가 와가 땅바닥 씻어가는 물, 수돗물 내려가는 거, 그런 거 다 물 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 두고, 그 이 안에 이제 잠자리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생물을 살리고 하는 그게 둔벙입니다. 사람 사는 땅 중에서 가장 오염을 잘 걸러주는 게 논입니다. 논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리고 강이 흘러가기 전에 말숲을 만들어요. 말숲을. 이러면 이제 물을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마다 참나 말숲이 다 있었는데 요새는 다 사라졌죠. 북한에 가면 나무 하나도 없는데 꼭 나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강이구나 알아야 돼. 강이 땅 한번.
이 강물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냥 강물 그대로 마시 그랬습니다. 이게 바다의 하구에 내까지도 내려갈 때까지도 1급수였습니다. 이 물이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물 굉장히 깨끗하고 모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땅을 어떻게 썼나? 산림 내려오다가 경사가 조금 덜한 데가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마을이 있고 아래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마을숲이 있고 하천이 있고 이러면 그냥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옛날에 이 물을. 지금 어떻게 됐나? 강 옆으로는 좀 더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거기에 음식점 여관 들어가죠. 도로 만들었지요. 빌딩 들어가죠. 논이 먼저 오는 게 밭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논이 가고, 이게 골프장이고, 은행채소 밭. 이거는 뭐 물을 근본적으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